지적설계 212페이지 지상낙원. 현재 당신들이 지닌 과학기술을 폭력이나 군대 또는 소수의 개인적 이익이라는 그릇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인류의 실질적인 행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당신들도 빠른 시일 안에 진정한 지상낙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기아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일하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오토메이션 덕분에 일상의 잡다한 일들은 기계가 다 해줄 것입니다. 이미 당신들의 가장 현대화된 몇몇 공장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수백 명을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차를 만드는 모든 조작을 감독하고 지령하는 컴퓨터 감시요원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 한 사람마저도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는 사람들이 점점 필요 없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500명 분의 1을 해치우는 이 멋진 기계는 그 500명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소유주 한 사람의 치부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되고 또 급료를 받기 위해 일해서도 안 됩니다. 기계가 모든 일을 떠맡아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된 본래의 목적을 위해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고하고 창조하고 개화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행성은 바로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일, 가족, 국가라는 세 개의 원시적인 개념에 따라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은 개화, 자유, 그리고 우주적인 형제입니다. 고난의 인생을 사는데 겨우 족할 만큼 돈을 버는 것이 일하는 유일한 동기라면 이 일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먹기 위해서 기계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에 자신을 팔고 따라서 자기 인생을 파는 것은 인간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족이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의 이상이라는 환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내모는 노예제도의 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애국심이라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매일 더 큰 열의로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도록 책찍질하는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나쁜 점은 일, 가족, 국가라는 세 개의 개념이 항상 원시적인 종교들에 의해 옹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원시인이 아닙니다. 먼지에 덮인 낡은 교리들을 떨쳐내고 과학이 낙원으로 바꿔줄 지구 위에서 당신들의 삶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세요. 가상의 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무기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혹사시키고 파괴적 무기를 생산해서 대자본가를 배부르게 하는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출생률이 저하되는 것을 마치 공포의 도래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알고 있듯이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는 없고 아이를 적게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 이것은 지구의 인구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인접국가의 인구가 늘어나면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억제력을 구실로 핵무기를 비축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또 군대에서 총기의 취급법을 가르쳐주고 핵미사일이 대량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총은 항상 유용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당신에게 폭력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다른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과 똑같은 인간을 가차없이 죽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용 표적을 써서 당신을 되풀이 훈련시킨 다음 살인을 단순한 기계적 반사작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어떤 국가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적이 침략해 온다면 우리는 방어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말에 대해서는 비폭력이 언제나 폭력보다 유효하다고 대답하세요. 침략자들이 제 아무리 호전적이라 할지라도 프랑스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의 간디의 승리를 보세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고울족이 로마와의 싸움에서 패했고 프랑스가 피정복 민족의 자손으로서 정복자의 문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과히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편협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개화와 자유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살도록 하세요. 당신들이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가장 중요한 도구는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은 진정한 행성의식을 일깨우는 수단으로서 매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국경 저편에 살고 있는 야만인들도 우리 자신과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과학의 발전 동향이나 최근의 예술작품들을 텔레비전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멋진 정보의 전달 수단이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바로 인류의 신경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들 개개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텔레비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공포심을 차단합니다. 오래전에 이웃 부족에 대해 느끼던 공포는 이웃 마을로, 다음에는 이웃 지방으로, 그리고 더욱 확대되어 인접국가의 위협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인종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으며 만일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이번에는 다른 행성에서 침략해올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밖에서 오는 모든 것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문명이 원시적인 단계에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텔레비전은 필요 불가결한 도구로서 모든 문명의 단계에 있어 최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생물의 몸속을 달리는 신경 조직처럼 각기 떨어져 있는 인류의 모든 세포인 인간에게 항상 타인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